이남용 교수의 실론롱, AI 의사와 24시간 병원, 사람 의사는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남용 교수 TV입니다. AI 의사는 이미 진료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아직도 AI 의사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이미 의료 현장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병원들은 엑스레이와 CT, MOI를 인공지능에게 먼저 읽히고 사람 의사는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일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의 크기와 위치, 폐렴 그림자, 뇌출혈 여부를 인공지능이 먼저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형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심전도 판독 시스템에는 이미 AI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어느 순서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분류하고 수천 개의 검사 결과 중에서 위험한 수치를 먼저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AI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AI를 어떤 철학과 어떤 구조 위에 올릴 것이냐입니다. 제대로 된 설계 없이 AI만 들여오면 기존의 왜곡된 의료 체계 위에 또 하나의 괴물을 얹어 놓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의사의 일은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기계적인가,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 의사의 일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적이고 관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환자 문진표를 입력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 늘 하던 처방을 반복하고 수천 장의 영상에서 작은 이상 음영을 눈으로 찾는 일은 솔직히 말해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인공지능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사람 의사가 내가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이 있습니다. 같은 병명이라도 환자의 가족 상황, 직장, 경제 형편, 인생 목표에 따라 최선의 치료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환자는 1년을 살더라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환자는 통증 없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가치 판단과 관계 설계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창조적인 의사의 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의사는 이제 진단하는 손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계하는 두뇌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넘기고 인간의 존엄과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창조적 업무에 집중해야 진정한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의 AI 주치의와 원격 의료가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의료 서비스의 표준은 주간 9시부터 5시까지 진료가 아니라 365일 24시간 진료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 의사는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원격 의료 플랫폼은 밤 3시에도 명절 연휴에도 섬과 산골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24시간 원격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 통증이 느껴지는 60대 환자가 새벽 2시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내일 아침까지 참다가 병원에 가야 하나를 혼자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 연결된 24시간 원격 의료 시스템에 접속하면 AI가 즉시 증상을 분류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뒤 필요하면 당직 전문의와 화상 통화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심근경색 의심이면 바로 119와 연계하여 이송을 지시하고 단순 위경련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갖추어지면 응급실은 정말 위급한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은 불안 속에서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됩니다. 원격 의료 365일 24시간 시스템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인프라입니다. AI 기반 원격 모니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전, 부정맥, 당뇨, 고혈압 환자의 몸에 부착된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워치, 혈당 센서들이 하루 24시간 데이터를 보내고 AI가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미리 연락해서 약을 조정하거나 내원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갑자기 쓰러졌다는 비극적 상황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서비스 구조는 여전히 병원 중심입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이 정해놓은 시간, 병원이 정해놓은 접수 방식, 병원이 정해놓은 순서에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의 발상입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의료 서비스의 중심을 병원에서 환자로 옮겨야 합니다. 환자는 집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AI 주치의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어느 병원에 어떤 의사를 언제 만나야 할지 안내를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원은 그 안내를 받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환자는 자신의 데이터와 상황에 맞추어 경로를 선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환자 중심 진료 경로 설계가 필요합니다. FEA 관점에서 보면 진단, 진료, 처방, 재활, 돌봄, 복지 지원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서비스 체계를 그려야 합니다. 관료 중심, 기관 중심이 아니라 환자 여정 파티 앤 저니를 기준으로 표준 경로를 설계하고 거기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AI와 사람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365일 24시간 원격 의료는 환자 여정의 시작과 끝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공의료는 데이터와 표준, 민간의료는 혁신과 경쟁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의료 시대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도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더 이상 값싼 병원이 아니라 데이터와 표준을 책임지는 국가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통계, 지역보건소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고 국가 표준 코드와 진료 지침, AI 검증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핵심 역할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AI 알고리즘을 실제 국민에게 적용하기 전에 시험하고 검증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연령, 소득, 지역, 질병군을 가진 환자에게 A를 시험해보고 어느 집단에서 성능이 떨어지는지, 어떤 편향이 나타나는지를 찾는 일을 공공병원이 맡아야 합니다. 반대로 민간의료는 이 공공표준 위에서 혁신과 경쟁을 담당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과 전문 병원, 디지털 헬스 스타트업은 24시간 원격 진료센터, AI 영상 판독센터, 만성질환 모니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서비스를 갖고 경쟁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AI가 사용한 데이터 출처, 성능, 한계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I 투자는 돈 낭비가 아니라 생명 인프라 투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AI에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느냐, 그냥 의사와 병원 숫자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첫째,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한국의 구조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무한정 늘릴 수 없습니다. 둘째, 이미 젊은 세대는 의료, 간호, 돌봄 직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질병의 양상 자체가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노인 복합질환 중심으로 바뀌면서 24시간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확인,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을 사람의 노동으로만 채우려 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인 과로, 서비스 붕괴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AI 투자는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명 인프라 투자입니다. 한번 잘 만들어진 AI 진단 판독 시스템은 사람처럼 피곤해하지 않고 24시간 움직입니다. 동일한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응급실 과밀이 완화됩니다. 중복 검사와 불필요한 입원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습니다. 지방과 도서 상간, 군부대, 요양원, 교도소 같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24시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AI 투자 효과입니다. 단 이 투자가 제약사와 병원,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 키우는 방향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데이터와 표준 책임 구조를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은 또 한 번 거대한 상업적 사기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무능한 국민의 건강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AI 의사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24시간 원격 의료 시스템과 AI 의사를 만들어도 국민의 건강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과음, 흡연,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관리 실패,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단절이 계속되는 한 AI는 그저 위험을 조금 늦게 확인해 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관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은 나와 몸의 관계, 나와 가족의 관계, 나와 사회의 관계, 나와 기술의 관계가 동시에 바로 서야 지켜지는 자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하고 의사가 설명한 생활습관 개선을 듣지 않고 AI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를 번거롭다고 꺼버리는 국민에게는 어떤 최첨단 의료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의사와 약사, 한의사, AI와 함께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면 같은 기술과 예산으로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AI 의사가 오는 시대 사람 의사는 더 소중해져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의사의 일 가운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가족과 직장,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최선의 길을 설계하는 창조적 업무는 오직 사람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약사와 한의사는 AI를 적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24시간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하는 평생 건강 파트너로 역할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의료는 데이터와 표준을 책임지는 국가 플랫폼으로 민간 의료는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는 엔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365일 24시간 원격 의료, 환자 중심 진료 경로, AI 기반 건강관리 시스템을 선거 공약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병원 문 앞에서 서성이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데이터를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AI 의사가 오는 시대에 사람 의사는 더 소중해지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은 한 단계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 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